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새벽 2시 18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2% 정도 이렇게 신성 에티는 상한가 부분까지 갔고,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는 2% 조정 받았죠. 자, 이제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 또는 오늘 또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잠이 잘 안 오시고 이러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어떠한 사실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됐고, 그리고 전전일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SBS에서 재탕 기사를 발생시키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뭐 CCS, 그죠? 이런 부분들을 급등락시켰죠. CCS는 올랐고 왜 신성델타테크는 빠졌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과거의 이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명 등폭을 반복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과거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LK99라고 하는 물질, 그죠? 그리고 지금은 뭐죠? PC4소스죠. 자, 황을 추가했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아직 진위 여부가 판단이 안 되면서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룰을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이 종목은 이때부터 다뤘어요. 이때부터. 긍정과 부정. 예, 긍정과 부정이 있을 때 주가 상승률은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갈 때는 피해 갔다가 이 부분을 노리세요라고 했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신성 ST의 상장. 그죠? 이때부터 움직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요. 이 부분은 등폭만 반복했죠.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시나리오들을 계속 냈죠. 지금도 초전도 논문 철회됐다 아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 논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콜먼 박사가 부정을 해버리는 이야기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뭐 중앙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울산대학교의 논문 이게 지금 이제 게재가 되고 자 가만히 보면 근데 KBS에서 또 안 좋은 이야기라고 이게 어딘가 똑같은 시나리오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그쵸? 과거를 똑같이 추정하고 있죠. 이때도 임원진들의 매도, 고목델타 화공의 매도, 이때 뭡니까? 담보대출 연장권을 할게요. 그래서 일부를 매곡하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임원진의 매도, 임관원, 임원진의 매도. 근데 구자천 씨는 왜 샀냐라고 하면 이 대표가 누구냐면 구본상이라는 아들 녀석이죠. 사실 대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들 녀석을 위해서 주가를 훼손시키는 거를 싫어하겠죠. 근데 임원진들은 어때요? 기업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SK 최태원 회장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자사주 뭐 이 이제 그 기업들 계열사의 주가 상승률 보면서 임금을 매기겠다. 이런 부분. 자, 주가가 오른데 싫어할 대주는 없다. 과거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초전도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영상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근거 없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지 않아요. 과거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제가 쥐타 짱겼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고 조회수 이제 3,000회 정도 됐죠. 슬래조 포착 사이트를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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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도 쫓겨나 날렸고 이때 황산납 관련주를 제가 일러드리면서 진위여부 판단할 때 제2의 라운드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라고 했었죠. 이 영상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이들의 의도 과거 LK99 사건을 다뤘을 때도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고요. 여러분 최저점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일러드릴 겁니다. 간단히 이때 거 보시죠. 자, 이때 제가 개인 채널을 했었고요. 그쵸? 주식타짜 안교수 쳐보십시오. 주식타짜에서 주식타짜 안교수로 바뀌었는데 와서 이제 구독 버튼 눌러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만 같이 볼 텐데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오를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참조하는 이유인데 왜 차트는 좋아하시면서 과거의 20년 동안의 정확한 그렇죠. 자회사 상장권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시그널대로 움직이고 자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하고 어느 부분 때에는 뚫지 못하고 갔다가도 종가 자, 이때 말씀드리는 거는 6개월 전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려 한다. 그때를 기다리자. 이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개인 채널에서 다뤘던 이 내용이 19,900원에 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41,150원에 사라고 했었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보시죠.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주거든요. 자, 이거 보고 갈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4%까지 꺼보려고 하는데 행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언제냐면요. 예. 아주 오르기 전에 긍정과 부정 완전 과거입니다. 봅시다. 여기 보이시나요? 좀 희미한데 파워로치 신센델타테크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됩니다. 부정과 긍정이 오갈 때 가장 큰 상승을 주거든요.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었고요. 이 저점을 잡아내는 방법과 고점을 잡아내는 방법, 제2의 신성델타테크도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실시간 내연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일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자, 얼마예요? 19,910원이죠. TNE 그쵸?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자,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만나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자. 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자, 들으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자, 반드시 접근해야 된다고 하죠. 자,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그쵸? 과거에 이때도 제가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에 훼손을 줬을 때 이때는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피해가는 거.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자회사 상장권을 이끌어낼 겁니다. 라고 해서 이 등폭에 대한 부분을 다 도와드렸죠. 자, 그리고 41,150원. 예. 제가 이제 1월 달에 영상을 정확히 말하면 12월 28일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이게 뭐 나올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저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요. 이때도 잡아냈죠? 이때도 또 잡아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유는요. 여러분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대요. 그런 꼴배기 없는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여러분 도와드리고 타점을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그런 거 안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스타 플레이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날 그죠?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인데 자, 그랬죠. 2차 전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아래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정확히 잡아냈죠. 자, 어떻죠? 이 부분이죠. 그죠? 정확히 이 부분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석배 교수는 3일 있다 등장을 해버리죠. 내부 정보가 있어야 됐을까요? 내부 정보가 있어야 됐을까요? 처음 물질이 나왔을 때 긍정과 부정 이야기. 그죠? 이때 오갈 때 주가 상승 화려하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변동폭 거래만 해야 된다. 왜? LK99의 진위 여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투자자잖아요. 물론 초전도 물질은 놀라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자가 돼야지 증명을 하기 위한 투자자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수능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 도와드렸어요. 자,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부 여러분들 자, 제가 이 방에서는 사실 종목도 다루기도 하지만 예, 이제 시장의 큰 산업을 보면서 어떠한 종목이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 공인입니다. 주식타장 교수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유튜버들에게 경각심을 알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금전을 요구합니까? 경각심을 알립니다. 시장을 보고요.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런 눈을 길러드릴게요. 저도 이제 펀드매니저 생활 그만두고 54세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그런 거 의지 않으셔도 충분히 어떤 시장을 판단하고 산업의 사이클 이해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사실 신성델타테크 이석배 교수 등장하는 거 몰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르는 시기가 됐으니까요.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주기적인 모임 갖는 거 아시죠? 벌써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찰 수 없다.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주식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금전을 내면서 이런 이상한 데 휘말리는 것 같으신데 그러지 마세요.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사실 여기 신성델타테크도 다르고요. 신성델타테크뿐만이 아닌 모든 종목들 시장의 움직임 보면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희망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그죠? 자,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신성 타점 잡아드렸죠? 타점 잡아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접근 방식을 완벽히 달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자, 요 부분 반드시 오시고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자, 이쪽으로 신성 반드시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죠? 공부.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찾아낼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신성델타테크를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 하나 더 소개시켜드렸을 거예요. 뭐죠? 엔캠. 그죠? 엔캠이라는 종목. 여러분 초전도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건 팩트로 말씀드린 건데 저 한번 믿어보세요. 자, 이 부분에서 1월 달부터 똑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어떠한 중요성이지만 둘 다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애들이에요. 얘가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 제가 이제 이것도 과거에 계속 달았었는데 역시나 전구체의 중요성, 그건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되니까 호재성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죠? 일주일이든 대략적으로 며칠이든 버티게 되면 관련 산업군들이 급등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얘는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초전도체든 뭐든 알 수 있죠. 저점에 잡아낼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이석배우 등장했구나 하면 아하, 여의도 스타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점을 잡아서 얘네들이 이런 시나리오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서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려고 하지 않겠구나. 이걸 보고 접근하는 거죠. 그럼 오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시죠? 예. 지금 여기 딱지가 지금 주의 종목과 경고 종목에 딱지가 없다 치더라도 이 기준일이 지금 남아 있어요.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주의 경고 이걸 완벽히 떼버린 다음에 거래된다고요. 그러면 오늘은 변동폭을 확대하겠죠. 오늘 단기 거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공모방에서 실시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에 대한 전략을 갖고요. 그리고 이 신성 ST 그죠? 이 공시사항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따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것도 좀 첨부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나시겠죠? 아침 시간이니까. 자, 보시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를 치게 되면 자, 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신성 누구죠? 예, 맞아요. 일렉트로닉의 상장. 그죠? 자, 상장한다가 아니고 지금 100%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 과거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때도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누굴 끄집어내죠? 10월 6일. 예, 신성 ST. 이 이야기를 슬쩍 꺼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때부터 신성 ST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각을 시키며 상장시키고 역시나 신성 일렉트로닉 살짝 꺼내면서 구자천 회장의 의도는 이걸 거예요. 예. 그죠? 이 부분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 아니죠. 뻔히 보이는 등폭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손실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이 구간대를 진입을 했을 때는 욕심 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24만 원, 25만 원 가는 평가액만 올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상한 유튜버들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제발.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그러면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이 변동폭만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과거를 추종한다고 했죠. LK99 이때 황산납 관련주가 진위 여부를 판단하면서 3배씩 급등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나 황산납이 필요하겠죠. 근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를 보면 2023년 8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슈가 8월 4일, 17일 뭐죠? LK99 국내 재현 황산납 수급이 어려워서 2주 이상 걸린다. 검증위원회는 SBS와의 서면 질의에서 재현에 또 SBS 또 꺼내죠. 과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SBS는 얘를 좋아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꼭 인터넷을 검색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또 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도 역시나 이게 가장 중요성을 일으켰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등폭에 대한 과정을 고민하면서 제가 방에서 도와드릴 텐데 황산납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이 변동폭을 앞으로 이루어질 때 단기 거래를 일정 부분 하면서 그 돈은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예, 황산납 관련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근거 없이 찍었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황산납 관련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시포소스 황업체 한 곳입니다. 이제 아직도 예, 과거에 움직여놓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아, 이 종목 과거의 황산납 관련주 그대로 쓰지 않아요. 새로운 황산납을 이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군데를 선정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성델타테크도 본업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펀드매니저 후배들이 탐방을 갔더니 이 책자가 있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과거처럼 적어도 두세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군을 잇는 연습. 그죠? 그럼 저점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알면서 등폭에 대한 절차를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황산납 관련주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싫어하시는 분들 그냥 황산납 하나만 받고 싶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황산납이라고 그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이따 이제 공부방이 어떤 걸 다루는가 그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금융권 세미나 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석하실 분들도 영상을 조금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새벽이라서 조금 라이트하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라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12월 28일 영상을 찍으면서도 41,000원에 매수하고 LK99 그때 움직였던 이 부분은 매물이 작용할 거다. 7만 원에 매도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배터리 통에 대한 이슈 및 관련 초전도체 관련 부모 테마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닌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의 경각심을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피해 입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역시나 1월 30일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7만 원. 그죠? 매수가. 그리고 CCS 하한가로 인한 매도. 과거 지분법 이익으로 인한 시나리오 적용 임원지 매도와 동일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죠.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 요 부분에서도 CCS의 하한가를 통해서 우리는 얼걸 얻을 수 있죠? 아, 얘네들의 의도는 3월 4일이라는 물리학회를 딱 건드려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요런 과정을 반복하는구나. 하한가를 쳤으니까요. 그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이들은 이때 의도를 가지고 유상증자, 그죠? 이벤트를 가지고 끌어올리고 이들은요. 피시포소스를 가지고 끌어올리고 이건 정확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그럼 예 작전주는 작전하는 애들 머리 위에서만 놀면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그런 공부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제2의 신성델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요. 결국은 7만 원에 한번 팔더라도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오는 구간. 항상 임원진들의 매도를 등장하니까요. 고목델타 화공의 매도도 계속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신성델타테크보다는 신성 ST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라고 해서 매수가, 시초가 아직 매도 문자나 이건 보내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고무방에 다루려고 하지만 인생의 선배님들 저보다 연배가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은 많이 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회상장 관련 신성 일렉트로닉 상장 이슈가 있기 전에 얘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신성 ST가 급등을 했죠. 실제로. 그래서 사실 건드려야 될 때만 건들면서 우리는 등폭에 대한 수익률을 꾸준히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황산납 관련주로 우리는 수익을 내야 돼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뭐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황산납 공부. 제가 이제 공부방 채널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아, 이건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거니까 깔끔하게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공부방 주소 및 황업차 한 곳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장의 큰 판을 보면서 접근하자. 절대 쫓아가지 말고 기다리는 게 아닌 합리적인 부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전략.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게 이 신성델타테크 엔캠이라는 종목도 정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산업군을 이용해서 잡아냈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나왔을 때 움직이면 항상 고가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 전구체 전액 세 번째 중요한 부분. 이것도 역시나 어떠한 테마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또 테마군들을 잃었더라고요. 그러면 2차 전지 핵심 소재. 이 부분의 테마가 잃게 되면 시장델타테크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미나 이 연기금하고 기관들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모여서 제가 발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소강당에 한 100석 정도는 제가 마련해 놓도록 할게요. 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자, 이쪽으로 신성 그런 분들은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좀 비좁을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원하신 분들은 시장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제2의 신성델타테크, 제3의 신성델타테크, 바이오 업종이 좋아질 때는 바이오 종목을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 20일부터 막 에코프로머티, LS머티 이런 종목들 가끔씩 손실도 있어요. 산업을 읽었는데도 산업군이 이렇게 형성됐다가 뭐 예를 들면 바이오 산업군이 좋아졌는데 훼손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빠른 속도로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하려는 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성델타테크도 18만 원에 매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발생시켰죠. 2567%입니다. 이거는 초단타 매매가 아니에요. 인생의 선배님들 댓글로 연륜이라고 달아보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몸은 좀 느리고 행동은 느릴 수 있어도 정확한 판단하에 그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6개의 증권사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집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매집이란 표현은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제 세미나에서 다루는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많이 오를 거예요. 자, 이것도 첨부해 드릴 거고요. 공모방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4822-8706으로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공부방 입장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의와 경고에 대한 과거의 잔여물, 그죠? 오늘에 대한 주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떼버릴 거예요. 이거. 예. 자, 안 보이지만 지금 이거 남아 있는 거 아시죠? 몇 거래, 10거래일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등폭, 종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얘들이 좀 신경을 쓸 겁니다. 왜? 완벽하게 떼버려야 되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신성 ST도 오늘 좀 다루도록 할게요. 방에서는 반드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공부반 내용에서는 어떤 거를 주제로 해서 하나요?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다룬다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황산납 관련주는 나는 공부라는 건 싫다. 그냥 이거 이번 그만해서 그냥 주식시장 그냥 떠나고 싶다라는 분들도 요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이번에 손실 봤던 부분 거꾸로 수익으로 내는데 추가적인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공부방에서는 한 3회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실래요? 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정부채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킴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봤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벽산테 코피아, 전액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